자, 여러분, 비트코인 난이도가 사실상 최고점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제 영상을 놓친다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돈을 잃고 나서 정신을 차리는 것보다 잃기 전에 차리는 게 더 좋겠죠.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현재 6월 8일 일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인데 일봉에서 이제 하락 이후에 반등해주는 그림이 나왔고, 자, 여기 하락분의 상승을 지금 다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이 상승이 시간봉, 분봉으로 쪼개졌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일정 구간을 계속 상승시켜주는 이러한 그림으로 계속 상승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움직임이 좋지 않은 상승이었죠. 근데 현재 이러한 비트가 눌려주고 나서 상승으로 인해서 알트코인에 대한 이제 반등은 조금 나왔었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봐야 하냐, 중요 포인트 찝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장악형에 대한 캔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떴다고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는데, 상승을 할 때 보통 20선을 타면서 올라가는데 반대로 하락도 20선을 타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도 돌파한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듯 싶었으나 이제 다시 눌려주고 계속 테스트를 해주고 있죠. 테스트를 하는 와중에 21선은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빠지는 그림. 그래갖고 지금도 21선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이러한 그림 없이 계속 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1 대불장 때랑 이제 좀 비슷한 프랙탈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확대해서 보면은 계속 21선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눌리고 있죠. 그래갖고 한번 돌파 나온 다음에 방향성 틀어주는 그림 한번 나와주고 다시 눌렸지만 이 눌리는 자리에서도 계속 21선을 테스트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4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 번 때 돌파 나왔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21선 타면서 상승이 연달아 나오는, 그 다음에 지금 하락하고 나서 21선이 이탈되면서 효과적인 하락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하락이 지금 장악형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봉에 대한 20선을 넘는 게 일단은 베스트다. 그리고 지금 뭐 이러한 이제 그림을 또 그릴 수 있겠고, 아니면은 여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런 그림이 연달아 겹쳐서 이제 보인다는 거는 여기가 현재 중요한 핵심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넘어주냐, 만약에 21선이 지금 차트가 이렇게 막 하락하면서 여기 다시 찍어주고 그러면은 21선도 자연스럽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못 넘어주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현재 조심해야 되고, 이제는 시간봉이든 분봉이든 간에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보통 매물대를 형성하지 않고 빠지면서 매물대를 또 쌓지 않고 올렸어요. 이런 V자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다시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이 급락이 현재는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더라도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또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반등하지 못하고 밑에서 놀게 되면은 여기 대강선을 한번 그어보면 날봉에서 이런 자리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캔들이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럼 21선도 이 캔들에 대해서 따라가려고 하고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으로 조금 전환하는구나를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번에 이 V자 반등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일봉에서 여기 추세에 대한 넥자리, 그 다음에 CME 갭자리를 합친 구간까지 테스트 한번 하고 이제 반등을 쳐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매물대를 쌓아준 구간대를 지지해주면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차 가격, 그 다음에 2차 하락 가격, 1차까지는 테스트 나왔지만 2차까지는 아직 테스트 나오지 않는 상황. 그러면은 2차는 조금 배제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일봉에 대한 21선 돌파가 가장 좋겠죠. CME에서 돌파가 되는 것보다 기본 차트에서 돌파되는 게 좋습니다. 바이낸스 기준. 그리고 시간봉에서 이런 V자 패턴이 나왔는데 굉장히 불안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V자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눌려주는 모습. 근데 눌릴 때는 어느 정도 매물대를 만들어주면서 눌렸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고 쭉 빼버리고 또 쭉 빼버리고, 비트코인이 연달아 이제 휩소 구간들이 좀 많았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쭉 빼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말아 올리고, 여기서도 올리는 척 하면서 다시 또 쭉 빼버리고, 이런 휩소 구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도 유사하게 나오죠. 이렇게 급하게 내리고 급하게 말아 올렸으면은 다시 조정세를 거치기 때문에 이 조정을 조금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하락을 진행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회복하지 않고 만약에 시간봉에서 21선 돌파 없이 누르게 된다면은 일단 6월달하고 7월달은 조금 지겨운 횡보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횡보장에 매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21선을 넘어주고 상승장이 나왔을 때나, 아니면은 6, 7월이 지나고 상승장이 나왔을 때 이때 매집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V자 반등으로 외발로 올렸어요. 보통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매물대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그림으로 가면은 추가 상승이 조금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외발로 올렸으니까. 근데 이런 외발로 올린 구간도 여기에 당연히 매물대가 조금 비었겠지만 이런 라인 상단대를 조금 살려준다면은 외발로 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 상승 나오고 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상승 나오고 눌리고, 그 다음에 상승 나왔죠. 그 다음에 21선 돌파하지 못한 채로 눌리면은 여기 꼬리하고 여기 꼬리가 중요한 핵심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핵심선? 지지하는 핵심선이 될 수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당장에 만약에 여기를 넘지 못하고 가격이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전 꼬리보다는 조금 더 밑에 테스트가 나오면서 21선이 한번 꺾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헤드숄더 패턴의 넥자리를 한번 테스트하는 내기탈이 되면은 당연히 아까 CM에서 봤던 91.7K까지는 조금 하방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그림으로 만들어줬다가 내기탈이 되면서 추가 하방이 나오는, 여기가 2차까지 봤던 그림이었으니까. 그래서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장악형 등장하면서 V자 반등 나와줬습니다. 이것도 차트에서 일단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봉 21선 위로 가격을 살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하락한다면 이전 과거에서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2021 대불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넘기지 못하고 하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넘기지 못하면은 하락 진행은 처음으로 이제 단기 하락이 될 수 있으나 이 단기 하락이 점점 더 깊어지면은 장기 하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빨리 시그널을 채는 게 조금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든 호재일 수 있고 뭐 악재일 수 있는데 일단은 악에 좀 가깝죠. 넘겨주면 당연히 호가 되고, 그래서 중립적으로 간다면은 세 번째에서는 차트에서 호재인 건 갭과 넥자리를 테스트하고 상승한 것. 이거는 이제 호죠. 그다음에 해숄, 역해숄이 겹치는 핵심 구간, 중요한 넥자리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자리.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눌려주고 반등 쳐주는 이 그림. 그러면은 여기 구간을 결국에는 넘어줘야 이 역헤드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 겹치는 구간이 뭐가 있어요? MA21선이 있습니다. 결론 중요한 거는 여기만 넘기면 대불장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락은 조금 뻔했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얘도 날봉 기준 21선을 넘기지 못했는데 28,630 테더 부근 여기를 좀 살려주면은 이때부터 이더리움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격대를 조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구간 좀 중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런 중요한 자리를 한번 이탈하고 크게 반등을 친 거잖아요. 이런 거는 뭐예요?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쉽게 이 시장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가격적인 그런 메리트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고 싶은 사람들이 증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등을 빠르게 V자 패턴으로 해준 게 차트가 눈에 보이죠. 이 기간만 하더라도 보통 한 2달 넘게 하락을 진행하면서 반등을 빠르게 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다시 눌리면은 여기에 이제 샀던 그런 기대 심리로 인해 상승으로 이제 갈 거야 라는 기대 심리 플러스 가격이 쌌을 때 메리트가 높았잖아요. 이 메리트에 대한 가격대를 조금 의심하기 시작할 때, 다시 하락이 진행되었을 때 말하는 거죠. 이때 만약에 여기에 들어왔던 자본들이 같이 빠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락에 여기 자본 추가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조금 큰 하락을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여기 구간을 좀 넘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리플도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이더리움 똑같이 21선 넘겨줘야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트적인 것보다는 일단은 시황적인 걸 좀 많이 따라가죠. 그 다음에 이런 중요한 라인도 하나 형성되어 있고, 여기를 이제 상승 추세로 보기보다는 패러렐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날봉 기준. 근데 이제 요거는 단기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 박스 라인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박스 전체를 이런 구간을 좀 놓고 본다거나 여기 구간만 핵심적으로 이탈된 거 제외하고, 아니면은 뭐 추세 돌파를 본다던가 여기에 대한 하락이 만들어졌을 때, 아니면 여기 구간 이런 추세를 좀 본다던가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상승 이후에 여기하고 여기까지 되돌림이 한번 나와줬는데 만약에 이러한 되돌림 구간을 다시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은 이건 좀 리플 차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고 오셔갖고 구경하러 오세요.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